건가요? 네, 오늘은 좀 뭐 큰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지금 왜 주가가 이렇게 조금이지만 하락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그러게요.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좀 중요한 자잘구레하지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뉴스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올해 상반기 때 계속 올라가다가 하락했던 이유들은 뭐냐면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또는 좁혀서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가격 할인하는 거 아니냐? 그쵸. 이 의심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소 안 됐나요? 지난주에 올라갔던 거는 실적이 이제 월가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니까 잠깐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의심이 드는 징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파란 것이 실제로 프로덕션이고 빨간 것이 재고인데 이 정도 재고는 사실은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쵸. 워낙 지금 테슬라가 이 돌파하고 있는 시장이 내연기관 시장에서 전기차로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원오브댐의 어떤 그 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내연기관은 버리고 네. 전기차 갈래 이런 되게 전환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전문가들은 과연 전기차가 메인스트림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에다가 테슬라가 뭔가 딜리버리가 뭔가 재고가 몇 퍼센트가 지금 3%가 좀 더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의심을 확인시켜줬던 게 또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 보는 것처럼 네. 여러분 이 포인트 제도예요. 그러니까 레퍼럴 프로그램. 즉 친구가 추천해서 예. 지인이 추천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 뭐 약 현금 예를 들면 $500의 캐시를 우선 주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개월간 FSD가 매달 $150잖아요. 이거를 면제해 3개월 줘요. 무료인가요? 예. 그러면 무료로 하니까 한 $450. 약 $1,000를 할인을 또 해 주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거니까 또 뭐냐 너네 프라이스 컷 이제는 안 할 것 같더니 또 프라이스 컷하네. 그러게. 뭔가 안 팔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소개시켜준 사람도 $500예요. 진짜요? 예, 소개시켜준 사람 $500, 받은 소개받은 사람도 $500. 그러면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이 무한히 소개시켜주면은 떼돈 벌 거 그러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5대로 제한을 했어요. 아, 그럼 1년에도 그래도 $2,500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테슬라 살려고 하는 추천해 사람들은 어디다가 자기 추천해 줄 테니까 자기 밑에 메시지 주세요, DM 주세요 하면은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한국에도 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500를 버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2,500를 기본적으로 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만큼 기존 테슬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앞으로 소유주를 될 사람들을 하니까 또 차를 사자마자 또 5명에게 추천하니까 $2,500를 깎을 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만약에 지금 차를 사고 5명한테 추천을 한다고 치면은 한 $3,500를 할인받는 거예요. 그러게요. 보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00에서 $1,800면은 테슬라 모델 3를 살 수가 있어요. 야, 거기다가 $3,000를 또 할인을 받으면 $15,000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횡재하는 겁니다. 모델 3를 한국에서 저기 $15,000 해가지고 2천만 원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여러분.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뭐야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거야? 불안한 그러게. 거야? 테슬라 또 다음 이래? 시즌에서 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시장의 의심, 투자자 시장의 의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인 거고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하나 지나가면서 하나 더 된다라고 하면은 모델 체인지를 좀 빨리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쵸. 모델 3가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뜻만 들이고 있고 실제로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전략은 뭐냐면 다양한 모델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모델이라도 겉의 모양은 똑같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를 그러니까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라든지 그 안에서의 어떠한 차를 타고 있었을 때 어떤 느낌을 다르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BMW나 벤츠를 타면은 문을 닫을 때 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탱크 안에 들어간다라는 안전한 차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냥 그게 당연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 뭐 매번 새 차를 탄다, 새로운 걸 탄다는 느낌이 아닌데 테슬라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뭔가 달라지고
뭔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드라이빙의 어떤 경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모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페이스리프트를 좀 그런데 너무 전통적인 차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레가시 카 메이커들 같은 경우 보면 뭐 소나타도 뭐 2023년형 소나타, 뭐 2024년형 소나타 막 이렇게 매년 페이스리프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핵심은 바디라인은 바꾸지 않되 겉의 모습만이라도 바꿔줘가지고 체인지를 해주는데 사람들 지겹지 말라고 계속해서 수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테슬라는 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좀 비판적인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화면 보시게 됐지만 이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크죠.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여러분 아시는 이거 지금 미드저니로 그린 그림 같은데. 야, 이 사진 아주 그림 아주 뭐 리얼하네요. 리얼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현피 뜨겠다고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말 저희가 봤죠. 네, 현피 뜨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테슬라 저기 트위터에 카피캣 그런 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방 제품인 스레드가 나왔고 스레드가 5일 만에 거의 뭐 1억 명이라는 가입자를 달성하고 한국만 해도 벌써 1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달성하게 되면서 지금 논의의 핵심이 트위터하고 스레드로 모이면서 일론 머스크가 자꾸 트위터를 망치고 있다, 경영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하고 역시 IT 서비스하고의 어떤 경영 노하우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망치고 있고 테슬라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다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세요. 테슬라의 주식이 언제 안 좋냐면 일론 머스크하고 테슬라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여기에서 버즈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테슬라 주식은 안 좋고요. 언제 우리 테슬라 주식이 반등했습니까? 한번 내가 테슬라 CEO 물러나고 트위터 CEO를 물러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린다라는 친구를 새로운 CEO를 앉히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은 테슬라 주주들은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 상관관계를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때, 이 지금 빨리 그럼 현피 띄어서 결정을 내버리든지. 근데 이걸 계속하면서 또 어제는 또 뭐 이상한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 버즈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멸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테슬라 주가에 간접적으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지금 이 문제가 다음 주에 발표되는 2, 4분기 실적 구체적인 거 발표 때까지 가게 되면 대단히 곤란하다. 그러게요. 실적 발표가 상당히 성과가 있어서 반등의 상승의 어떠한 모멘텀을 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현피를 뜰 거니 말 거니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고, 스레드가 트위터를 정말로 위협해서 이러다가 트위터의 몰락에 가까웠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면 안 좋죠. 사실은 테슬라 주가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고 있는 크게 세 가지의 주가의 최근의 하락의 어떤 원인들, 즉 이 수요가 충분히 있는가에 대한 의심, 전기차에 대한 또 의심이 분명히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번에도 프로덕션과 딜리버리의 갭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가장 두 번째로는 이게 연관돼서는 레퍼럴 프로그램, 즉 추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을 사실은 할인을 해주는 거고, 새 차를 사더라도 다음 새 차 살 사람에게 레퍼럴 해주면은 이래저래 한 $3,500를 1년에 이득을, 새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는 대단히 작지 않은 규모의 가격 할인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이거 뭐야,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페이스리프트가 주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뜸만 들이고, 사실 지난번에는 이번에는 사실 호재도 있었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NACS를 갖다가 선택을 한다면서 독일 차 중에서는 첫 번째로 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페이스리프트 없는 것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에 대한 의심,
월가의 전문가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의심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의 현피 논쟁.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서 스레드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가면서 메타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트위터는 사실은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고 간접적으로 테슬라마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렇게 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일단 저희 테슬라의 주가에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마지막에 트위터와 스레드 이야기 해 주셨지만 이러면서 막 그런 말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꾸 스레드를 홍보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면 현빛들란 빨리 떠가지고 결정을 내든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늘어지면서 네. 비썸님이 그러네. 머스크가 문제네요. 빨리 정말 한판 싸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RLFD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머스크가 이길 듯 덩치를 보니까 머스크가 이길 것 그러니까 같다. 이길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뜨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셔터 마우스 하든지. 그러니까 빨리 딴 거 하든가. 이것의 이 국면이 반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국면이 반전돼야 뭔가 테슬라로 집중할 수 있고 역시 테슬라 경영은 잘하는구나. 그리고 경영의 전략에 대해서 역시 일론 머스크 믿을만하구나. 이런 시장의 여론이 형성되어야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CEO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책냥님, 책을 듣고 생각함님이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책냥님 반갑습니다. 구독해주시고 계속 봐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네. 이제 세미입니다. 세미 트럭. 소식이 세미 여러분 트럭은 사실 미국을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 주셨죠. 네네네. 세미는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순수하게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세미 트럭은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세미가 유럽에 올 수 있다는 썰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건데, 그런가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의 이제 버전 4의 테슬라 슈퍼차지에도 버전 1, 버전 2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버전 4 V4의 테슬라 슈퍼차지에 대한 것들이 프랑스에 짓겠다라는 이 설계도가 나왔어요. 설계도하고 가상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이 매의 눈으로 기자들이 또 찾아낸 거죠. 또 이 여러분들 화면에 스캔을 보시는 게 했으니까. 바로 그 그림인데요. 뭐 슈퍼차저에 새로 생기는 설계도가 나왔다. 그러니까요. 이 파리 근처에요. 충전기. 네, 뭐 있구나 그랬는데 여기서 이상한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뭘 발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큰 네모칸? 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차들이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충전을 한다는 모르면 오른쪽에는 정말 큰 공간이고 그러니까. 큰 공간을 박스로 그려놨는데 충전기는 버스가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한 칸. 대밖에 없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요 길이가 딱 화물차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미를 충전하려는 건데 아니면은 뭐 미국 유럽에는 볼보가 있습니다. 볼보가 네, 화물 그렇죠. 트럭 전기 트럭을 만들거든요. 아니면은 볼보를 볼보? 위한 팬 서비스인가? 그러게 볼보도 NACS로 오기로 했으니까. 근데 미국만 우선 NACS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유럽도 오기 위해서 꼬시기 위한 팬 서비스인가? 아니면 세미가 진짜로 유럽에 진출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무언가 세미와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미가 유럽 시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화물 트럭 시장이 지금 이것도 양대 시장이 3대 시장이 뭐냐면 미국, 유럽,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이 워낙 대륙 간의 물류 이동이 많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에서 생산된 양배추가 그리스까지도 배송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 터키에서 만들어진 파프리카 이런 거 다 영국까지 가고 프랑스까지 가고 영국의 물가 올라가는 것이 이 파프리카가 관세가 붙으면서 비싸진 거거든요. 그런가요? 프랑스, 독일, 덴마크까지 그 파프리카는 가고요. 토마토, 스페인에서 생산된 토마토 진짜 유럽 전역으로 다 퍼집니다. 이 농수산물의 이동이 물론 광공업이라든지 가공물들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동도 높지만 네. 농수산물의 이동도 되게 유럽에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특히 날씨의 그 계절의 차이가 뚜렷한
게 많이 나는 곳, 대륙의 땅이 넓은 경우에는 농산물 이동이 대단히 많아요. 그쵸. 근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러한 화물 트럭으로 되게 돼 있고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세미 트럭,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들도 지금 이거는 세미 트럭이 미국에 유럽에 들어온다는 거다. 테슬라가 볼보에 팬 서비스 할 일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게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올해 당장은 들어오지 않더라도 2024년 정도에는 세미가 유럽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시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일렉트릭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가 일렉트릭? 네, 에너지 부분에서 많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메가팩이라든지 강조해 주셨죠. 파워월이라든지 이거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미국 거주자들에게만 이건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의 파워월은 집안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집에서 생산된 태양열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낮에 생산했던 것을 저녁에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끔은 생산이 많이 됐고 집에서 전기를 많이 안 쓰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팔아라. 전기를. 네, 전기를 파는 서비스예요. 오. 그러니까 테슬라의 파워월을 살면은 전기를 되팔 수가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파워월에다가 우선 태양열에서 만들어진 걸 그러니까 테슬라의 썬루프를 에서 생산된 거를 태양광에 생산된 거를 파워월에 저장됐다가 일부는 쓰고 일부는 이제 파는 걸로 나오는데 최근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 테슬라 일렉트릭은 작년 12월에 시작한 겁니다. 네. 일렉트릭을 했고 보니까 평균 하루당 $150를 번다는 거예요. $150요? 네. 하루에 $150이면 10일이면 $1,500고. 그러니까. 3일이면 생각보다 많은데요? 4,500잖아요. 그러면 거의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00만 원이면 웬만한 연금보다도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 좋네요. 네, 뭐 1년의 평균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시작한 지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고 네. 이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팔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대단히 좋은 소식인 거죠. 테슬라가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테슬라는 수수료를 받거든요. 일부 수수료를.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당연하게 이거를 갖다가 무료로 자원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면서 판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쵸. 이것도 매출이 발생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미국 소식을 많이 접하지 못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 처음으로 그 석탄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태양광과 윈드에서 생산되는 풍력으로 생산되는 것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재생에너지 붐들이 그쵸.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그냥 폭발적으로 한국은 좀 주춤하고 있다라면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는 이걸 주도했던 것이 캘리포니아였어요. 다음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 7월 4일자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 뭐 renewables are saving Texas라는 그 again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텍사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텍사스의 생산량에 있어서 텍사스가 1위를 차지하면서 캘리포니아를 꺾고 있다 정도로 미국이 지금 주별로 거의 경쟁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있고 이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테슬라 일렉트릭도 한몫하고 있고 테슬라 일렉트릭이 이렇게 여유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테슬라는 판매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은 테슬라 일렉트릭이 이제 미국에만 머물지 않고 영국으로 갑니까? 익스펜딩하는 전략을 가져오면서 영국으로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것이 안정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테슬라의 일렉트릭이라든지 테슬라 파워월 시장을 최소한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는 확장할 수 있다. 저는 언젠간 한국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확장성이 테슬라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지난 인베스터 데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부분에서의 성장률이 자동차의 성장률을 오버페이스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작지만 이런 기여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가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테슬라 일렉트릭이라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못 들어봤던 브랜드 명입니다. 이거 테슬라 일렉트릭. 테슬라 일렉트릭. 테슬라 일렉트릭이라는
하나의 사업 분야가 존재하는 거고 이거는 개인들의 연결해서 사실 뭐 가상 뭐 발전소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이걸 통해서도 테슬라도 돈을 번다. 사람도 하루에 150달러 벌지만 팔 때마다 수수료를 그쵸. 테슬라도 몇 받게 된다는 프로를 말씀을 떼가겠죠. 드리는 거고 이것이 미국 시장에만 존재하다가 영국 시장까지도 진출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영국에서 그 테슬라 일렉트릭을 담당할 직원을 뽑는 공고를 본 거예요. 링크드인에서. 그래서 직원을 뽑는다라는 것은 이쪽에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아마 2024년 정도 영국도 여러분 재생에너지 부분이 대단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영국, 미국이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금 절대량에 있어서는 원래 많이 잘 나갔던 덴마크를 앞서가고 있고요. 절대량에서 물론 넘버 원은 지금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압도적으로 재생에너지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거 다 테슬라 주가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 꼭지는 보신 것처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라이스 워스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전쟁이 여전히 중국에도 일어나고 있다. 근데 아마 오늘 호수님이 준비한 뉴스에는 중국에서 프라이스 전쟁을 안 하기로 네.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다. 이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이 얼마나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인지를 말씀을 그쵸.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는 것처럼 사실은 더즌이니까 오버 더즌이니까 12개 이상의 전기차 업체들이 합의를 했고 여기 테슬라도 꼈고 BYD도 꼈고 니오도 꼈고 다 대부분 껴서 우리 더 이상 프라이스 워 하지 말자. 제살 깎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싸움을 끝내고 팔자. 좋게 가자. 네, 좋게 가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중국에서 지금 사실 2, 4분기 때 테슬라도 기록적인 전기차를 팔았고 BYD도 기록적인 전기차를 팔았고 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워가 지금 박터지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독일 차들이 제가 많이 못 팔았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차가 2, 4분기가 아니라 1, 4분기 때 총량으로 봤을 때 유럽에 있는 브랜드들이 중국에다가 전기차를 판 숫자보다 중국의 브랜드가 유럽에 판 게 더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폭스바겐이 칼을 들었습니다. 이 이미지 보실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폭스바겐이 무려 ID3를 17,500달러에 중국에 팔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거 미국에서 얼마에 팔리냐면 4만 달러예요. 가격차가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금 받아서 17,500달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4만 달러짜리를 미국하고 유럽에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장난치는 거냐. 그러니까 반값보다 더 우리는 4만 달러 주고 사게 하고 이거 과거 현대가 쓰던 정책이잖아요. 그게 소나타 미국에선 싸게 파는데 한국에선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제네시스 미국에서는 싸게 팔면서 한국엔 비싸게 팔고 거의 이거 국내 소비자 엿먹이던 전술을 폭스바겐이 쓰고 뭐 있습니다. 현대에서 배웠는지 뭐 어떻게 해서 배웠는지 이 17,500달러라고 하는 프라이스 워를 너네 뭐 하든 말든 나는 관심 없고 나 판매 대신 늘려야 되겠으니 우리는 판다 그냥. 네, 중저가형으로 만든 거예요, 완전히. 뭐 저가형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중형 자동차잖아요. ID3면 그러니까 골프랑 비슷한 크기인데 이 골프의 이 전기차를 17,500달러면 저라도 중국 가서 하나 사오고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저렴하게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쿠팡에서 주문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17,500달러라고 해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팔게 되면서 이 프라이스 워를 합의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중국에서는 다시 프라이스 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황당한 얘기죠. 이 ID3가 테슬라 모델 3하고 경쟁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모델 3 가격 할인했어도 뭐 저기 3만 달러 초반이지 이렇게 17,500달러 이렇게 훅 못 내리거든요. 그리고 보조금도 전기차 보조금도 끝난 마당에 중국에서 이렇게 치사하게 폭스바겐이 내리면 중국 소비자들이 3, 4분기 때 ID3를 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게요. 이거는 결국은 테슬라의 실적에 중국 실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뚫고도 3, 4분기 때 그러니까 즉 7, 8, 9 때 이 지금 테슬라가 8, 9월에도 특히 8, 9월에 폭스바겐이 이러한 17,500원짜리의 이러한 진짜
사실 깡패짓 같아요. 이 정도는. 이 정도의 그 행동을 물리치고서 뚜렷한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면 이건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히 입지를 굳히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BYD도 감당하기 어려운 BYD도 2만 달러 않은데. 2만 달러 이상의 가격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BYD도 깜짝 놀란 가격이라고 이 기사가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코 경쟁이 녹록한 시장이 아니다. 중국 시장이. 그래서 그러게요. 여러분 3, 4분기 실적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선방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주가 하락의 하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뉴스들이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 뉴스들을 좀 보시면서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사실은 다음 주에 저희가 3, 4분기 2, 4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렇죠. 그 실적이 나온 다음 날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실적을 분석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뭔가 축제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지금 제일 걱정은 지금 자꾸 일론 머스크하고 저커버그하고 저 현피 때문에 현피한다 그러면서 자꾸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이 테슬라의 3, 4분기 주가에 어두운 그림자를 미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왜 떨어졌는지 정리를 쭉 해주셨고요. 최근에 또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뭐 세미 트럭 이야기도 해주셨고, 테슬라 아까 뭐였죠? 에너지? 테슬라 뭐였죠? 테슬라 세미 아니 세미하고 그 다음에 모델 에너지 테슬라 일렉트릭 테슬라 일렉트릭 사업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였는데 마지막으로는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갑자기 가격을 후려치면서 네. 시장을 또 흔들어 놨습니다. 자, LFD로 시작하시는 분이 현대전략, 현대가 많이 아파라고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현대차가 그 쓰던 방법이긴 했죠. 외국에서는 좀 싸게 팔아서 많이 판매 대수를 늘리려는 전략이었는데, 자 그래도 비썸님은 테슬라는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요거 유인님이 유인님이 처음 뵙는 분인데, 자 레퍼럴 코드로 획득한 마일리지는 액세서리나 FSD 등이 이런 맞아요. 것들만 구매 가능하지만 차량 구매는 사용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많이 옳게 알고 계십니다. 옳게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소개시켜 준 사람은 그러한 되지만 소개를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금 5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진짜요? 네, 500달러를. 그래서 그런 건데 원칙적으로는 레퍼럴 프로그램은 테슬라의 액세서리 같은 거를 구매하는데 반드시 써야 돼요. 왜냐면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주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레퍼럴 프로그램은 현금 정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넉넉하게 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윤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소개를 받아서 테슬라를 사는 사람은 어쨌든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는 거. 그게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판매가 더 왕성해지면서 많아질지, 아니면 시장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또 감론을 막 왈가왈부를 하게 될지.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것이 현금으로 받던 또는 테슬라의 어떠한 부속품들을 구매하는 데 쓰던 또는 뭐 이걸 가지고 FSD를 갖다가 구독을 하던 여하튼 대단히 현금화에 가까운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가격 할인으로 보거든요. 레퍼럴 그쵸. 프로그램들도. 왜냐하면 레퍼럴 프로그램을 또 5번이라고 한다는 건 5번만큼은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알리면 이 번호 알려줘가지고 자기 소개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할인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의 효과가 이 정도까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약 한 3,500달러 정도의 효과고 FSD까지 하면 4,000달러의 효과란 말이에요. 4,000달러의 토탈 연간 효과를 특히 뭐 물론 12월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겠지만 이거를 4,000달러를 구현하기를 지금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4,000달러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월가가 뒤숭숭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월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지? 이렇게 해서 또 너네 안 한다 그러더니 또 왜? 프라이스 컷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수요에 자신이 없어? 레퍼럴 프로그램 이렇게 세게 가야 돼 과연? 이런 식의 어떤 비판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다음 주에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어떤 해석들이 나올지 이 그 실적과 이런 레퍼럴 프로그램 할인 정책들이 또 섞이면 어떤 해석들을 할지 또 다음 주에 가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다음 주에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형님께서 근데 테슬라 300달러를 못 뚫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84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뒤로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